네, 뭐 간밤에는 뉴욕 증시 좀 조정을 나타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그래도 많이 좀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좀 시장 흐름 좋았잖아요. 네, 그런 그랬죠. 만큼 네. 주식 투자 관심만큼 또 개별 종목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ETF 통한 투자도 많이 좀 고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 ETF 시장 동향 또 주목할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자산운용 김승현 ETF 퀀트 솔루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ETF 솔루션만 하시지 퀀트는 또 뭡니까? 요즘 그 액티브 ETF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네, 있고, 예. 그다음에 이 ETF가 사실 기본적으로 패시브 상품입니다만은 그래도 안에 있는 패시브 방법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종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뭐 테마, 같은 섹터 또는 같은 국가에 투자하더라도 이 중장기적인 성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단순히 너무 방법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안에 종목도 조금 더 보고 그 안에서 조금의 수익률을 좀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 코스피 지수 추종하는 ETF 쪽으로 돈이 좀 쏠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ETF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 지수,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는 워낙 바이오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포함해서 그쪽에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조금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예전에는 국내 주식이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빨리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런 좀 움직임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움직임도 많습니다만 반대로 이 하락, 뭐 인버스 ETF, 인버스 2X ETF에 대한 매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연령별로 수익률을 보게 되면 60대 이상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 그다음에 20대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다라고 나온 기사가 있는데 하나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ETF를 매수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은 방향, 그다음에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의 이런 시각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게 최근의 ETF 시장, 그다음에 국내 증시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들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해요. 맞습니다. 네. 60대는 그러면 조금 더 뭐 롱 방향이라고 하죠. 지수 200 ETF 투자라든지 좀 예. 반도체 ETF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외로 뭐 인버스 그다음에 2X 이쪽에 이 해지 물량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락에 좀 강하게 베팅하는 움직임도 같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은 조금 젊은 층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뉴욕 증시 그 시장 지수 추종 ETF들은 흐름이 어땠어요? 뉴욕 그 흐름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가 하락하는 그다음에 그 좀 가격을 조정받는 구간에도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배짜리 ETF, 레버리지 ETF, 반도체 또는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트리플, 3배짜리 TQQQ 같은 ETF도 많은데요. 그런 ETF들에 대한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참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AI 관련된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최근에는 또 중소형주까지 그 흐름을 굉장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MR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팅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의 좀 변동성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여전히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상승 방향, AI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시장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 내지는 뭐 어떤 연기금이나 뭐 한은을 통한 어떤 시장의 개입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는데 지금도 환율
또 개입 들어왔네요. 네. 그냥 한 15원을 밀어버리네요. 한 75원까지 갔던 놈을 갖다 60원 밑으로까지 갖다 밀어버리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도 우리 연기금 쪽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어쨌거나 정부는 걱정하지 말고 주식 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찬바람 불면 또 배당주라는 얘기도 있고 이쪽도 요 고배당 ETF도 제법 상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배당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 좀 관심도가 많은데 예. 그 한 2, 3년 전에 금리 인상기에 돌아섰을 때는 기술주가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배당 관련된 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미국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나갔었고요. 작년 말 올 초부터는 국내 고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과세 관련돼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거기서 받는 배당 소득세는 분리과세하겠다. 그다음에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배당이 나올 경우에 이런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만은 그걸 ETF로 했을 경우에는 아직 분리과세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가능성이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ETF 투자하실 때는 아직은 펀드 또는 ETF로 투자하실 때는 그러한 분리과세 혜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연말 지나면서 좀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 조금 다르게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제 막 조금씩 밸류업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몇 개월만 지속되는 그런 단기의 테마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시면서 국내 증시의 좀 하나의 원동력 그런 상승의 장기적인 원동력 측면으로 봐주시는 게 조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섹터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방위 산업 쪽 네. 이쪽 ETF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방산 관련해서도 국내는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방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 백로그라고 하죠. 남아있는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고 지금 1, 2년이 아니라 2, 3년, 3, 4년 정도 공장을 돌려야만 이러한 수주를 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한 1, 2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계속 오르는 그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수요가 확인되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네.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가 혹시 그 아이언돔 말고 골든돔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네, 골든돔에서 1,000조 원 이상의 엄청난 자금을 좀 투입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이 예전에는 이 땅에서 하는 전차라든지 이런 것에 있다가 이제는 우주를 넘어가는 영역까지 좀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도 우주 관련된 그런 기술 전쟁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골든돔 관련해서 스페이스 X와 좀 수조 원, 수십조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을 발표하는 등 이 방산 영역이 이제 우주로 좀 발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성 통신을 통해 가지고 다 미사일 요격한다든지 발사를 한다든지 정밀도 타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좀 우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이제 우주 항공 관련 기업 가운데 네, 김 본부장님, 네, 뭡니까 로켓랩하고 네, 조비 에비에이션 요거 우리 한국 사람들 손 좀 탔죠 요거. 그 맞습니다. 정도. 손을 좀 많이 탔습니다. 손 많이 탄 네, 종목이죠. 네, 네, 맞습니다. 주가 딱 차트 보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이 만든 차트인데 이거 ETF 이 관련 ETF가 많았나요 국내에? 요거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아직 없었고요. 네. 요 ETF가 좀 공교롭게도 예.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에서
네, 다다음 주 화요일 예. 네,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25일 화요일 날에 우주항공 그다음에 UAM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 항공, 이 도시 모빌리티에 관련된 그런 ETF가 다다음 주 화요일 원큐 네, 우주항공 테크라는 ETF가 미국 우주항공 테크라는 ETF가 상장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혹시 이 플라잉 테크라는 용어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많이 계실까요? 네, 플라잉 테크.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제는 땅을 붙이고 하는 그런 웬만한 테마형 ETF들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아다니는 것들. 맞습니다. 이 플라잉 테크라는 좀 영역에서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산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플라잉 테크의 대장주가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 예. 그다음에 로켓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플라잉은 조비 에비에이션이 저희가 가장 경쟁력을 많이 높게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구 안에서. 대기권에서. 맞습니다. 대기권을 넘어가서 하늘을 넘어서 네, 우주로 나는 것은 이 로켓랩이 그래도 스페이스X는 비상장입니다. 스페이스X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의 그 기술 전쟁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 플라잉 테크로 넘어가는 단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적 발표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FAA의 인증 마지막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 계약들을 많이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최종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단계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매출이 어떻게 손실이 납니까? 조비 에비에이션 방금 네. CG를 보니까 네, 매출은 엄청난데 네, 네, 2,257만 달러인데 3분기에 네, 네. 순손실이 아직은 저런 단계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UAM을 띄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버티컬 포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맨 땅에 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 포트 같은 이런 이착륙하는 버티컬 포트를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그 EV톨이라고 합니다. 전기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항공 운항 장치이기 때문에 이 충전소도 좀 어느 깔아야 되는 그런 인프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좀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아까 플라잉 테크라 하시면은 네. 거기다 이제 또 테슬라도 넣어줘야죠. 또 일론 머스크가 질렀지 않습니까?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 만들겠다고. 네, 네, 네. 예. 일단 그렇게 또 뭐 언제 될지 모르는 그걸 갖다 일단 던졌으면은 네. 넣어줘야죠. 또 테슬라도. 만약에 테슬라가 네. 실제적으로 그런 상용화 단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플라잉 테크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상용화에 대한 움직임이 좀 바로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조비 같은 경우에는 우버랑 최근에 계약을 통해 가지고 빠르면 내년부터 이 우버를 통해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런 이런 항공 운항 그런 UAM을 타고 직접 예약하고 이동하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예. 90분 정도 차로 이동하는 거리를 12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단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이 플라잉 카까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별도의 비클을 만들어서 해야지 갑자기 이 테슬라 모델 Y가 갑자기 도로에서 가다가 하늘을 뛰는 것은 백투더피처 영화에 나오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2008년부터 시작한 그런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거 20년 동안의 연구에 대한 노하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테슬라는 상용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모델 Y가 도로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네. 날아가고요. 그렇죠. 플라잉카를 만약 하게 된다면은 뭐 그 정도 근데 그건 너무 좀 도로교통법도 정비가 돼야 되고 아니 다른 신호등도 모델로 필요하고. 하겠죠. 모델 Y가 아니라. 왜 또 굳이 모델 Y 같은 그 큰 차로 그러니까요. 네. 사이버 다른 모델? 사이버 트럭을 한번 띄워보시죠. 하늘로. 네, 그것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아직까지에 대한 상용화, 기술에 대한 앞선,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TAA 미국 기술국에 대해서
상용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은 조비 에비에이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잉 테크의 두 대장에 대한 관심은 좀 이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네. 이 종목을 담은 지금 ETF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하나자산운용에서 지금 뭐 네.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라는 네. ETF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플라잉테크의 두 대장주 대기권 안, 대기권 밖, 뭐 우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로켓랩 15%, 그다음에 조비 에비에이션 15% 정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중에 하나의 로켓랩에 대해서도 뭐 한국 투자자분들이 너무 익숙하시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우주 항공 그다음에 이 발사체에 대해서 넘버원은 압도적으로 스페이스X입니다. 그렇죠. 네, 스페이스X가 예. 사실 미국 발사체 시장에 한 90% 정도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10% 중에서 한 70% 정도가 로켓랩,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한 7% 정도를 점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스페이스X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로켓랩은 AMD,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 점유율 측면 조금 낮긴 합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좀 더 훨씬 더 많은 이 발사체,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 우주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한 번에 한 풀스택으로 갖고 가는 비즈니스에 대한 확장 플랜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어서 좀 네.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수익이 많이 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씩은 좀 차익을 일부 실현하시는 걸 좀 저희가 말씀을 조금씩은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AI라는 큰 흐름에 분산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나는 이제 막 예금 있는 거 좀 깨고 그다음에 투자를 처음 하고 싶어. 또는 20대, 30대 분들도 나도 이제 첫 투자를 시작하고 싶어. 이런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까 초반에 소개드린 것처럼 이 파킹형 ETF, 그러니까 한 예금을 네.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안정형 ETF를 다 매도를 하고 주식형 ETF에 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처음에 하는 투자가 만약에 좀 5%, 10%의 손실로 이어질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투자하실 때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채권 혼합형 ETF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주식을 한 50%, 채권을 한 50%한 그런 상품인데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에서도 S&P 500을 50% 갖고 가고 그다음에 미국 단기채 50% 그런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 나스닥 100을 한 50% 갖고 가고 그다음에 미국 단기채를 한 50% 정도 갖고 가는 원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이라든지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이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 걱정되는 분들 그래도 시장에 참여의 한 반 정도는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상품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 참고로 이 상품은 네. 저희 이른이 넘으신 저희 모친이랑 장모님께도 제가 추천을 그런 드린 그래요? 상품입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네. 그래요. 반 정도 시장을 좀 쫓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만 네. 반대로 변동성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막 전체 자산의 100%다 담기보다는 뭐 10에서 20% 정도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전략으로 담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ETF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경쟁사에서도 미국의 중소형주들만 모아서 출시를 한 그런 ETF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ETF는 지금 미국 시장 빠질 때 하루에 뭐 8%, 뭐 10%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지금도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예. 이런 상품 같은 경우 비중을 반드시 뭐 전체 50, 60%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갖고 가시면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미국 대표 지수를 한 반에서 70% 정도 기본 포트로 갖고 가시고 이런 매운맛, 뭐 매운 불닭 같은 ETF는 10에서 많으면 한 20% 내외를 좀 갖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SMR 같은 ETF는 한 10%가 아닌 ETF인데 10%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지수를 좀 아웃퍼폼하는 게 S&P 500과 이런 나스닥 100을 아웃퍼폼하는 ETF는 반드시 자산의 일부만 담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어. 바이오나 비만 치료제 쪽 네. 관련된 ETF는 네.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뭐 바이오 뭐 우리 김 본부장님 그 약 효과 보신 거 아니고 그냥 운동이신 거죠? 네, 아주 운동. 턱선이 살아나고 아, 이뻐지셨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나오는 방송을 보시는데 예. 하도 살쪘다고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 좀 예. 떼고 있고 예. 요즘 바이오도 굉장히 좀 네. 핫한 상황입니다. 국내 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참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섹터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맞아요. 이어나고 맞아요.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심은 좀 가져야 되시지만은 요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산을 다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고점에서 좀 무리하게 다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자산의 일부를 좀 나눠서 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저희 원큐 미국 메디컬 AI라고 뭐 템퍼스 AI라든지 인튜이티브 서지컬 같이 로봇 수술, 정밀 의료에 좀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대신 이런 상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전체를 담기보다 일부를 편입하는 식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